안녕하세요. 노인 건강정보통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하곤 하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취미 같은 건 사치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은 노인분들이 꼭 즐겨보시면 좋을 취미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취미들은 몸과 마음을 지켜주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며 무엇보다 살아가는 재미를 되찾게 해줄 겁니다. 다른 좋은 취미들이 있으신 구독자님들께서는 댓글에 공유 및 정보 전달 함께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다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걷기와 가벼운 운동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첫걸음.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취미, 걷기입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편한 신발을 신고 동네 공원이나 강변길을 걸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뇌 혈류를 개선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햇볕을 받으며 걷다 보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하루 만보 걷기를 목표로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혈압약을 줄였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걷기 시작한 이후로 내 삶에 다시 활기가 생겼어. 그리고 걷기는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라도 상관없습니다. 걷기 모임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면 운동이 아니라 즐거운 만남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텃밭 가꾸기, 작은 흙에서 피어나는 큰 행복. 두 번째는 텃밭 가꾸기와 원예입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기다리는 과정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기다림의 미학과 삶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작은 화분이나 베란다, 옥상 텃밭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는 관리도 쉽고 수확의 즐거움도 큽니다. 꽃을 좋아하신다면 국화, 장미, 난 같은 식물도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저는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큰 외로움에 빠져 계셨는데 복지관 원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고 잎을 닦고 흙냄새를 맡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식물은 말이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삶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가꾼 채소를 밥상에 올릴 때 느끼는 성취감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길러낸 음식은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독서와 공부 두뇌를 깨우는 배움의 즐거움. 세 번째는 독서와 공부입니다. 책은 언제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창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독서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두뇌 활동을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은퇴 후 도서관을 매일 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소설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역사와 철학, 그리고 현대 사회 이슈까지 공부하게 되었죠. 이분은 책을 읽으면서 하루하루가 다시 의미 있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즘은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다양한 무료 강좌를 운영합니다. 영어 회화, 스마트폰 활용법, 서예, 미술, 댄스, 심지어 요리까지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분은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도 서툴렀지만 이제는 손주와 영상통화도 하고 직접 이메일로 안부를 전합니다. 그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배움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어르신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음악과 미술 감성을 깨우는 예술의 힘. 네 번째는 음악과 미술 같은 예술 활동입니다. 노래교실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피아노나 하모니카 같은 악기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음악은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노년기에 가장 추천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하는 것도 좋은 취미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나만의 세계를 표현하는 시간이니까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0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필 스케치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신만의 전시회를 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늦게 시작했지만 그림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술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 거울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봉사활동 나눔 속에서 피어나는 자존감. 마지막 5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상실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노인분들의 지혜와 경험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또는 아침에 교통 봉사를 하거나 가끔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됩니다. 한 어르신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봉사를 하셨는데 그 일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젊은 세대와 대화하며 삶의 활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노년기에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봉사는 나눔이지만 사실은 본인에게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취미 기억하시나요? 걷기, 텃밭 가꾸기, 독서와 공부, 예술 활동, 그리고 봉사. 이 5가지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까지 지켜주는 삶의 보물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하나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혼자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더 좋습니다. 걷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세대를 잇는 소중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인 건강정보통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